안녕하세요, 파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글라스 데이 13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와인은 르메릴의 그랑크리 블랑 드 블랑 2014입니다. 스테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출발은 샴페인. 출발은 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룰이죠. 그래서 샴페인인데 조금 르메닐이라는 샴페인인데 많이들 조금 들어보시거나 많이 보셨던 샴페인이에요. 실제로 이 샴페인을 드셔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 반대로 이 샴페인을 안 드셨지만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샴페인 중에서도 꼬트 드 블랑이라는 큰 샴페인 지역, 그러니까 샤도네가 유명한 생산지로 나오는 그 지역에 이제 르메닐서 오제라고 하는 그랑크리 마을이 있거든요. 아마 샤르도네 가장 고급 샤르도네가 만들어진 마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요 마을 안에 그 르메닐이라는 클로드 메닐이라는 엄청 유명한 예를 들면 뭐 그 크루게 클로드 메닐도 요 마을 인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르메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샴페인 일반적인 하우스는 아니고요.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샴페인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약 500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수확한 포도만 가지고 양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양조 시설 자체가 다양한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그런 작은 샴페인 생산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고 포도는 각각 생산을 하지만 공통으로 그 생산된 포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샴페인을 양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조 방법을 이제 그 CM이라고 하는데요. 포레이티브 이제 마니플랭이라고 하거든요. CM. 그래서 그렇게 이제 CM 표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출시하는 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산자들이 모은 포도 전부를 와인으로 양조하는 건 아니고요. 90% 정도는 이제 다른 유명 NM 하우스들, 뭐 우리가 흔히 했을 때 모에 샹동이나 베플리코라든지 아니면 폴로조나 떼땡저 등의 그 생산 조합에서 많은 포도를 납품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를 자기네들 브랜드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샤르도네 마을답게 블랑 드 블랑 큐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서비스해드리는 큐베는 밀레진이고요. 블랑 드 블랑 2014 밀레진 큐베입니다. 그래서 6년 정도 2차 숙성을 거쳐서 너트한 느낌이라든지 토스트한 느낌들도 잘 가지고 있고요. 또 블랑 드 블랑답게 흰꽃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서양배 그런 약간 달달하고 시원한 향들, 예쁜 향들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샴페인.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네.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한 골드 컬러의 자글자글한 기포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잘 익은 과속 사과 향에 숙성된 브리오슈 향이 이제 좀 느껴졌고, 맛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약간 섬세한 기포감으로 시작해서 빨간 사과 산미와 함께 약간의 떫은 피니쉬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잘 익은 샴페인이라서 손이 일단 자주 갔고 뭔가 꿀떡꿀떡 빨리 마셔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PVG의 라프띠 몽타뉴 2023입니다. 굉장히 예쁜 라벨의 와인인데 오늘 두 번째 와인은 쥐라 지역의 샤르도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상표 PVG. PVG면 메르소의 그 피에르 뱅상 제랄댕 맞죠? 그 천재 생산자였던 뱅상 제랄댕에게 이제 포도밭을 물려받고 피에르 제랄댕이 2017년부터 이제 많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빠보다 더 천재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생산자입니다.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들이고요. 근데 이 친구가 2022년도부터 조금 쥐라 쪽에 포도를 매입해서 프로젝트로 새롭게 와인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이렇게 쥐라에서 와인을 만드는 게 그 피에르 뱅상 제랄댕 말고 또 유명한 게 본래 이제 그 마르키 당제르빌이라고, 당제르빌이 2017년도 정도부터 이제 도멘트 팔리컨이라는 쥐라 쪽 브랜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부르고뉴 생산자들이 쥐라로 눈을 많이 돌리는 이유가 쥐라 지역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스위스 접경의 산악 지역에 조금 더 서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뉴의 가장 큰 고민들은 사실 좋은 산도의 확보, 그 다음에 과속되지 않는 포도 그런 것들이 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쥐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이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부르고뉴 자체의 땅들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 이 메이커들이 새로운 어떤 때루아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든데 쥐라 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땅들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그런 땅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그 르푸티 몽타듀라고 해서 작은 산이라는 뜻인데 쥐라의 450m 해발의 어떤 산악 지역에 있는 포도밭이고요. 약 0.6헥타르 정도 되는 포도밭인데 재밌는 거는 이 포도밭을 구매를 할 때 이미 샤르도네의 평균 수령이 80년 정도 된 올드바인 포도였어요. 그래서 올드바인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집중도를 더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많은 생산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도밭이고요. 또 두 번째 정말 큰 숨어 있는 게 있는데 필록세라라고 하는 그 포도 전염병이 거의 프랑스 전역이나 유럽 전역을 이제 휩쓸면서 많은 포도들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요 밭에 그 샤르도네 중에 40% 정도가 필록세라 이전의 포도, 살아남은 포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접붙이기를 하지 않은 찐 과거의 샤르도네 품종이 40%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지금 와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얘는 600리터 정도 되는 좀 큰 통에 유호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요 때루아가 주는 또 포도가 주는 그런 어떤 과실의 집중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뭐 리치 계열, 복숭아 계열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구라든지 그런 핵가루 쪽의 느낌들이 잘 살아있을 거고요. 입에는 쥐라 특유의 어떤 매끈매끈한 그런 어떤 산도, 짜릿한 산도 등등이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이제 투명한 연노란색으로 좀 볼 수 있었고 향은 과하지 않고 적당한 강도의 고소한 깨향과 파우더리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소한 깨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났을 때 깨와 젖산 향이 이제 섞여서 복합적인 향으로 느껴졌을 때 진짜 그냥 우와 그냥 감탄이 바로 나왔습니다. 맛은 이제 입에서는 이제 향과 다르게 레몬 산미가 먼저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산미도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니쉬에서는 약간의 견과류 뉘앙스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PVG를 마시면서 들은 생각이 1회차에 나왔던 PYCM이 이제 조금 생각이 났는데 PYCM이 이제 화려한 로고랑 패턴이 가득한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이라면 PVG는 약간 심플하지만 로고 플레이만 하는 그런 느낌의 약간 르메르나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그런 명품이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스테판 오지에의 라로진 2021입니다. 글라스데이의 마지막 와인은 스테판 오지에의 라로진 슈랍입니다. 2021년도 빈티지고요. 일단 스테판 오지에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테판 오지에는 그 프랑스의 론 지역, 특히 북부론 쪽에 꼬트로띠를 중심으로 해서 와인을 전개하고 있는 와인 메이커인데 집안 자체는 9대째 사실 론에서 와인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건 지금 현대 그러니까 97년부터 만들고 있는 이 스테판 오지에 때문에 그렇고요. 스테판 오지에는 론에서도 양조를 했었지만 그 이전에 부르고뉴에서도 양조를 배웠어서 그래서 지금 스테판 오지에의 와인들이 부르고뉴의 섬세함과 어떤 론의 균형감, 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와인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큐베예요. 라인들을 그 론부터 해서 다양한 큐베들 뭐 생조셉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 큐베는 꼬트로띠고요. 그래서 꼬트로띠 중에서 찡글 빈야드 굉장히 좋은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환상적인 꼬트로띠를 생산하는데 지금 이 라로진 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조셉도 꼬트로띠도 프로자에르 메타주도 아닌 그런 AOC가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꼬트로띠 접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판 오지에가 그 비어있는 밭을 보게 됐는데 그 밭이 꼬트로띠와 굉장히 유사한 토양과 어떤 환경들이었는데 이 밭에서 내가 와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 라로진 슈랍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리틀 꼬트로띠라고 불리는 와인이고요. 다만 차이점은 스테판 오지에의 꼬트로띠는 거의 대부분 상위 큐베는 100% 뉴오크를 쓰는데 얘는 100% 유지 오크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과실이라든지 조금 접근하기 편한 와인이고요. 특히 이 빈티지가 21년도 빈티지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던 빈, 서늘했던 빈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고 무거운 어떤 시라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플로럴하고 조금 더 가볍고 발랄한 시라의 느낌들이 아마 조금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색상은 이제 보라색 계열로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향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세하게 흑연, 밀키함, 그리고 감초 같은 향은 저는 조금 캐치를 했었습니다. 맛은 중간 강도의 산미에 붉은 과실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말린 플럼 같은 느낌과 함께 피니쉬에서도 이제 타닌이 어느 정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그 향이 얇지만 질긴 막에 갇혀 있어서 그걸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많은 매력을 못 느낀 퀴베여서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 스테파노지에를 만난다면 빌라주급으로 조금 높여서 한번 다시 테이스팅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글라스데이 13회차는 PVG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압도적으로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1회차에서 13회차까지 나왔던 모든 화이트 중에 저는 탑 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 이대로 간다면 아마 저는 그게 올해 글라스 와인 중에서는 제일 1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PVG 샤도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쥐라에서 생산된 샤르도네로 만든 화이트 와인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쥐라 하면 떠오르는 그 미에서 컨택한 그런 산화 뉘앙스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없고 진짜 클래식하고 퓨어하고 약간 부르고뉴 스타일 같은 그런 스틸 화이트로 나와서 정말 좀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와소남님한테도 이제 제가 설명을 쥐라 샤도라고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향을 맡자마자 메르소? 이거를 보고 와, 이게 생산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향이랑 맛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또 PVG 쥐라 샤도를 이제 드셔보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끝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